1교시입니다. 내용까지는 크게 설명 안 드리고 기본적인 구성 방법에 대해만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온라인 분석 처리, 데이터 마이닝. 이 세 가지를 묶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문제에 나와 있듯이 데이터 분석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왜 하느냐? 기업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그 정보들을 분석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ETL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저장을 하게 하는 방식이 데이터 웨어하우스고요. 얘를 효과적으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분석할 수 있어서 조회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결국 온라인 분석 처리입니다. 도구를 사용을 해서 쓰게 해주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분석하는 건 되는데 빅데이터도 들어오고 실제로 데이터 처리가 전문가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반 사용자에 의해서도 편리하게 또는 자동화를 통해서 데이터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이걸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들이 결국은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그럼 데이터 마이닝에는 당연히 우리가 알듯이 머신러닝 같은 기법들이 들어가 있죠. 이런 스토리를 알고 답안을 작성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은 결국 논리적인 흐름의 차이인 겁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답안이 눈에 굉장히 잘 보여요. 첫 번째 단락도 바로 이 스토리에서 나오죠. 그냥 분석 과정만 그려주면 되잖아요. 세 가지를 써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 줄씩만 써주면 되니까. 그런 거고요. 이렇게 써주더라도 데이터 웨어하우스 온라인 분석 데이터 마이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합 레포지터리를 만들고 의사결정을 하는 수단이고 분석 체계화를 하는 방법이라는 거를 적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서브는 어떻게 적혀 있어야 나중에 쓸 때 얘를 말로 풀어 쓰든 뭘로 쓰든 할 수 있겠죠. 요거 표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냥 요 세 개만 갖고 뒤에 설명을 쓰면 되니까 느려서. 그런 패턴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고요. 여기는 이런 특징들이 있고 구성 요소가 있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보시지 말고 잘 쓰셨으니까 중요한 건 세 가지가 전부 다 같은 패턴이어야 된다는 거. 같은 구성으로 써주세요. 예를 들어 개념 특징을 적고 구성도 기술 요소 쓰는 게 1교시형이었잖아요. 같은 구조로 써주셔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대신 같은 패턴으로 써주시고 설명을 자세하게 쓰시되 각 기술마다 어떤 건 절차가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건 기술의 유형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건 기술 요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같은 포맷 안에 녹여내시면 됩니다. 그냥. 내용이 다 똑같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같은 포맷에 최소한 1달러기는 개념 어디든 들어가잖아요. 특성, 필요성, 부각 배경 이 토픽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고 2달러기는 이번에는 이 토픽이 가지고 있는 기술 요소에 대한 걸 집중해야 됩니다. 구성이 됐던 기술이 됐던 유형이 됐던 그렇게 해주시면 채점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쉽게 보입니다. 답안들이. 아, 되게 평균적으로 균형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개념도와 개념만으로 끝내시면 안 되고 개념도라는 말을 이단락 이후에 자꾸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단락 이후에는 개념도 쓰지 말고 구성도로 쓰거나 이름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성도, 메커니즘, 절차, 동작 원리,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단락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개념은 1단락에서 끝나는 게 좋잖아요. 1단락에 개념 쓰고 2단락에 개념도 쓰고 그다음에 2번에 특징을 쓰고 나면 사실은 1단락만 쓴 거랑 똑같은 거죠. 내용상으로 보면. 그러면 점수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들이고 여기도 어떤 건 구성도를 쓰고 구성도가 없는 건 프로세스를 쓰죠. 이건 본인의 응용 능력입니다. 연습을 자꾸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이번 문제는 대부분 잘못 쓰신 게 뭐냐면 서비스 AI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 관점입니다. 이게 AI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 관점.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은 맞는데 라이프 사이클을 빼고 쓰신 분도 있고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을 빼니까 그냥 수집하고 분석만 쓰신 분들도 있고 문제에 반드시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관점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은 굉장히 분류를 쉽게 해준 겁니다. 라이프 사이클을 쓰고 보안 위협을 제기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응 방법을 얘기해라고 굉장히 편하게 해준 건데 실제로 이렇게 안 쓰신 분들이 많습니다. 비슷하게는 쓰셨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관점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SG의 관점에 이런 구성도는 이렇게 그림 이해하지 마시고 반드시 내 걸로 정리해서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내가 절차같이 텍스트로 써도 상관없으니까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단계별로 나와 있죠? 보안 위협이 있으면 공격 기법이 있겠죠? 당연히 이 공격 기법에 해당하는 게 대응 방안으로 와도 되고 또는 그냥 이 보안 위협의 라이프 사이클을 끝까지 가지고 가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진 거니까.
근데 만약에 쓴다고 하면 이렇게 대응 방안은 써주셔야 됩니다. 문제점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래핑을 시켜주면 훨씬 이해가 쉽겠죠. 답안 채점하는 사람. 그런 관점 좀 이해하시고요. 여러 가지 관점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 보시고 마지막에 대응 체계도 이렇게 복잡하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쓰시면 되고 AI를 위한 추가적인 것들이 있다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연계를 한다고 하면 마지막 단락에 AI의 보안 위협을 했으니까 마지막에 문제도 있지만 뭐 역기능 같은 거 AI 보안 위협 외에도 AI를 서비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했잖아요. 서비스로 활용함에 따라 이런 역기능이 존재하며 대응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역기능 몇 개 저 주시면 되죠? 그렇죠? 역기능 몇 개 한 두세 개 적고 대응 방안만 깔끔하게 적어줘도 마지막 단락이 굉장히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 대응 방안 안에는 기술 요소가 들어가겠죠? 키워드도 들어가니까 훨씬 기술사 답안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 걸 자꾸 생각하셔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설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절대. 못 믿을 거는 아니니까 보고는 하시되 본인의 의견을 좀 넣으시라는 얘기입니다. 해설지 설명하면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잘못될 수 있지만 다 녹음되고 있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술사가 지금 안 됐을 뿐이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또는 내가 더 공부한 거는 실제로 해설지 작성하는 사람도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답안처럼 쓰는 능력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 답안지에 들어가면 차별화가 되는 거고 채점하다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오, 이 정도까지? 그러면 점수를 굉장히 잘 드릴 수밖에 없죠. 나도 모르니까 깎을 수는 없고.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테스트 프로세스의 필요성이라는 게 반드시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럼 테스트의 필요성으로 쓰고 잘 쓴 사람하고 테스트 프로세스의 필요성으로 쓰고 조금 못 쓴 사람하고 누굴 점수를 더 잘 줄 거냐 그러면 저 같으면 프로세스를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관점을 만들어내서 점수를 더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쓴 사람은 사실 답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가 답인 거죠. 프로세스라는 게 왜 있을까를 일단은 참 어렵죠. 고민 안 해보시면. 근데 프로세스는 뭔가를 개선하기 위해 사실은 있는 겁니다. 체계화시키고 편리하게 하고 프로세스 측정을 통해 개선하기 위한 과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개발 프로세스 다 표준들 보면 마지막에 평가하고 개선하잖아요. 이런 거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관점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보니까 이 프로세스의 세 가지 조직하고 테스트와 동적 테스트 관리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책을 보고 쓰신 것 같으니까 특별한 아마 틀린 내용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필요성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테스트 프로세스의 필요성인가를 보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때 그 관점에서 꼭 이해를 하세요. 테스트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그러면 나중에 테스트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내가 아는 걸 쓰고 그다음에 마지막 단락에 테스트 프로세스를 쓰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연계를 다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조직하고 테스트하고 동적 테스트를 테스트 프로세스라고 썼습니다. 테스트 프로세스의 절차라고 물어본 것이 조금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가 봐도 헷갈릴 수 있어요. 프로세스와 절차가 같은 말로 보이기도 하고 프로세스의 절차가 뭘까가 헷갈리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뭐 근데 각각 뭐 테스트 프로세스 유형별 무슨 수행 절차 이렇게 뭐라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일단 요거는 어차피 요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문제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은 좀 고민을 하시고 고려사항은 예를 들면 표를 위에 이렇게 넣어주시긴 했지만 이런 표를 쓸 필요 없습니다. 이 고려사항만 잘 써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가끔 만들어내야 될 수도 있겠죠. 대부분 고려사항은 만들어낸다고 봐야겠죠. 프로세스를 썼을 때 프로세스에서 개선을 위해서 도출해야 될 사항, 아까 말했던 프로세스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시면서 프로세스 필요성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도 잘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시면 그나마 몇 가지는 좀 도출이 되지 않을까. 체계화 이렇게 쓰다가 거기다가 자동화 같은 걸 좀 집어넣어 보고 왜냐하면 체계화니까 이거는 프로세스 테스트를 체계화시키는 거니까 좀 더 발전시킨 자동화 같은 걸 밑에다 한번 넣어보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개선? 평가?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정량 지표가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조금 응용해 보면 뭐 완전히 정답은 아닐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답은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는 게 되니까 본인의 창의적인 의견도 그 채점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관련된 표준 같은 게 있다면 또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뭐 테스트 프로세스를 조금 억지로 묶으면 뭐 테스트 프로세스뿐만이 아니라 무슨 테스트 뭐 거버넌스 이런 걸 얘기하셔도 좋고 개발 프로세스 같은 걸 또 좀 응용해서 같이 써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런 3단락이나 다음 단락도 자꾸 고민을 해보시면 연계할 수 있는 항목들이 정리가 되니까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